코나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면 반칙이지. 코나는 생각한 적도 없는데 난 전기차로. 코나는 전기차로 사야지.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현대 코나가 어제 공개돼서 이제 도로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구독자님이 길에서 만나고 주차장을 가서 이렇게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저희에게 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도로 달리는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구독자님 김성땡님이 보내주셨는데 사진을 너무 잘 찍어주셨어. 좀 수상할 정도로 잘 찍었는데 심지어 이 사진을 보면요, 이건 배경을 아웃포커싱까지 했어요. 우리 구독자님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금손이에요, 금손. 차가 너무 멋있게 보이죠? 주차장 사진도 있는데요. 와, 이거 디테일. 와, 하부까지. 참. 네, 오늘은 신형 코나 실물을 보면서 디자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형 코나 첫인상을 보면요, 엄청 다부지고 야무진 느낌이 들죠. 단단한 조약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2천만원 초반의 자동차? 라고 하기엔 너무 예쁜데? 아마도 가격이 좀 오를 것 같긴 한데 얼마가 되려나. 여튼 코나 디자인이 원래 뭐 괜찮긴 했죠. 괜찮았어요. 뒷부분을 보면 쿠페형 SUV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예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미묘하게 촌스러웠거든요. 뒷부분이 너무 동그란 느낌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실루엣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훨씬 멋져요. 루프도 꺾이긴 꺾였는데 이전보다는 훨씬 완만하면서 훨씬 고급스럽게 이런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라인이라는 게 정말 아주 약간의 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나? 이 디자이너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여튼 이번 코나 한번 딱 보면 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차입니다. 이거 왜 이럴까? 아마도 전에 있던 차들이 그냥 무던하게 그냥 다들 하고 있었던 그런 거, 그러지 않은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그럴 텐데요. 그럼 파격적인 부분 뭐가 있나 하나씩 살펴보죠. 우선 DRL,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이 그랜저에서는 조금 어색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SUV에 붙고 나니까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위치, 헤드램프 왜 저기서 켜지죠? 어쨌든 지금까지 있었던 자동차하고는 전혀 다른 구성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묘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 클래딩으로 이어지는 이 캐릭터 라인, 도로에서 보니까 더 멋지죠? 이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Z 모양으로 이렇게 있기도 하는데, 조수석 쪽에서 보면 이렇게 거꾸로 Z지만 운전석에서 보면 Z겠죠.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 또 이런 식으로 또 여기다 꾸밈을 또 접어 넣었어요. 이런 것들 다 매력적인데 저는 그런 거 말고 이게 가장 눈에 띕니다. 이 크롬 라인이 윈도우 아래쪽에서 이렇게 쭉 지나가잖아요. 크롬 라인이 여기서 그냥 지나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쭉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대로 위쪽 스포일러까지, 테일게이트 위쪽에 있는 스포일러까지도 이 크롬 라인이 올라갑니다. 크롬 라인이 게다가 이렇게 같은 두께가 아니라 뒤로 갈수록 더 두꺼워지는 아주 절묘한 라인을 이어가고 있죠. 아마 뒷차가 봐도 쟤는 뭐 저렇게 멋있어,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크롬 라인이에요. 이게 되게 두껍잖아요. 게다가 두께감이 바뀌는데 뒤에서 봤을 때는 이게 스포일러 이런 각도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각도니까 두께가 더 두꺼워야만 크롬 라인이 조금 더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 사람 눈높이에서 약간 뒤쪽에서 봤을 때도 어색하지 않게 크롬 라인이 확실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갈수록 좀 더 두껍게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아주 비율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뒤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다른 선이 있죠. 디에로 라인의 가장자리 위쪽으로 지나가는 라인은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요 라인, 요게 서로 이렇게 크로스 하거든요. 이렇게 크로스 되는데 약간 이게 기독교에서 보는 오병이어 라인, 약간 오병이어의 물고기 같은 그런 라인이기도 하고, 무한을 표시할 때 꼭 무한의 고 느낌, 그런 표시 느낌도 살짝 있어요. 아주 절묘합니다. 게다가 이 뒤쪽으로 올라가는 요 윈도우 라인, 여기다가 크롬을 이렇게 더했는데 이거는 사실 현대차의 독특한 라인이기도 하죠. 예로부터 이 산타페에도 있었고, 이 산타페 TM부터 이어져 내려온 게 있었고, 투싼에도 있었고, 그리고 제네시스 GV80이나 뭐 G80이나 이런 차에 다 있었어요. 위쪽으로 치켜 올라가는 크롬 라인, 요걸 이제 현대가 이미지로 굳혀나가는데 요 크롬 라인을 더 강조해서 뒤까지 이어간 거, 과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 현대 이미지를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의 이미지가 아주 독특하게 아주 유니크한 자동차다, 이렇게 느껴지게끔 강조했어요. 저는 사실 이런 라인들 보면, 특히 자동차 라인은 이렇게 짧은 선이 군데군데 여기 조금 더 있고 여기 조금 더 있고 여기다 조금 더 꾸미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유치하게 느껴지거든요. 좀 조잡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선이 길면 길수록
갈수록 저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선을 사용해서 이 앞에서부터 선을 끝까지, 여기 뒤에서부터 선을 끝까지 이런 식으로 쓴 게 굉장히 멋진 그런 디자인이라고, 아주 당위성이 있는 디자인이어서 아주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네, 사진의 이 차는 클래딩이 바디 컬러가 아니고 검정에 가까운 짙은 회색을 쓰고 있죠.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이런 라인에 쓰는 거는 아마도 가솔린이거나 하이브리드 모델이겠죠. 휠이 좀 더 면이 두꺼운 휠, 약간 공력 휠에 가까운 요 디자인이 아마 하이브리드 휠일 것이다. 뭐 일리는 있네요. 어떤 게 하이브리드일진 모르겠지만 이게 가솔린 버전일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전면 범퍼 부분에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있으면 이건 가솔린 혹은 하이브리드 모델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이렇게 앞쪽에 픽셀이 자리 잡고 있고 N9은 이렇게 에어댐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앞모양만 봐도 전혀 다른 차다 이렇게 알 수 있죠. 보통은 약간 비슷하면서 뭐 사소한 정도의 차이만 뒀는데 이제는 그냥 셋이 완전히 다른 차처럼 느껴지는 그런 서로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돈도 많이 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분이 보내주신 건데요, 주차장에서 찍힌 영상인데 옆에는 아반떼도 있어요. 아반떼하고 비교했을 때 크기가 뭐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SUV라고 하는데 아담한 SUV구나 딱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예요. 많이 커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소형 SUV는 소형 SUV네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작은데 작아 보이지 않는 디자인, 굉장히 다부지게 디자인된 그런 느낌이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색깔이, 바디 패널의 색깔이 지금 제각각이죠. 테스트카라서 아마 색상을 맞추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꽤 단단해 보입니다. 멋져요. 디자인의 힘인가? 엊그제 영상 보내드렸을 때 이거 사진빨인가 싶었는데 이거 실물을 보니까 실물이 사진보다 더 예쁜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범퍼 가운데 이 삼각형, 이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보통 자동차들, 스포티한 자동차들 보면 에어댐이 아닌데 에어댐처럼 하는 가짜 에어댐, BMW라든지 이런 차들 보면 많이 하잖아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은 많이 하는데 요거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요거 뭐 특별한 역할도 없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의 삼각형으로 넣은 건가 싶죠. 네, 그런 느낌 살짝 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모양, 이 헤드램프 이게 위치 이러면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주행샷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특하고 의외로 딱 좋아요. 그리고 자동차의 가장자리가 어딘지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마주오는 차의 어디가 끝인지 요거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깜깜한 밤에 멀리서 저 자동차 불빛 두 개가 이렇게 쫙 와서 피할 수 없이 내가 그 가운데에 서 있었는데 이게 싹 지나가고도 나는 살아있었다. 왜 그랬을까? 오토바이 두 대였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램프 두 개 사이에 있으면 문제고 램프에 살짝만 피하면 괜찮아. 뭐 이런 식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차폭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 살짝 들긴 합니다. 설득력 없나? 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일단 헤드램프 꺼졌을 때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뭐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DRL 같은 경우도 꺼져도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요 DRL 부분이 이게 깡통 버전에는 완전 검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검정이야. 굉장히 저렴한 플라스틱이 굉장히 길게 들어가서 이 깡통 버전 이상했는데, 스타리아처럼 저렴한 차니까 깡통 모델은 이걸 그냥 검정 플라스틱으로 할 건가? 그런 걱정도 살짝 드는데 설마 그러진 않겠죠. 어떻게 해결할지 참 궁금합니다. 테일램프도 이거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 빨간 플라스틱으로 하려나? 여튼 그럼에도 이 DRL 부분이 지금 꺼져 있어도 나쁘지 않은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꽤 잘생긴 차라는 게 분명하게 보여요. 물론 라이트 켰을 때가 훨씬 멋지게 보이긴 하네요. 헤드램프는 지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보통 차는 헤드램프가 차의 가장자리로 뺀다 해도 어느 정도 차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완전히 벗어나 있어서 아주 독특한 느낌이 들죠. 테일램프도 가장자리로 완전히 벗어나 있고요. 헤드램프의 커버, 테일램프의 커버를 보면 이 커버를 마치 범퍼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퍼의 일부가 돼 있어. 이 테일램프 커버를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장자리에 엣지까지 잡혀있는 걸 볼 수 있네요. 하이브리드 차 같은 걸 보면 범퍼 뒤쪽에 엣지가 있거든요.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거 보면 뒤쪽에 엣지 있잖아요. 이게 엣지, 이거 에어로 파트예요. 왜냐면 이게 그냥 둥글어 버리면 여기서 공기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저기압이 생기기 때문에 저기압 부분을 덜 생기게 하는 이런 에어로 파트의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범퍼에 있어야 될 부품이 램프에 위에 있거든요. 램프를 범퍼로 쓰겠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범퍼는
이거는 사고 날 때 살짝 긁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이게 긁히는 부분인데 여기를 램프로 해놓으면 반드시 램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깨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범퍼라는 거는 원래 좀 긁혀도 조금 깨져도 에이 뭐 그냥 타지 뭐 하면서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램프는 이게 조금만 깨져도 큰일 나죠. 절대로 못 타는 거죠. 오? 무슨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모비스 주가 올라가는 소리? 부품 가게들 아주 신났을 것 같고요. 이 코나를 사시겠다 이런 분들은 운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안전운전 하세요. 그리고 보면 주차 센서도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차 센서가 이렇게 까만 동그라미로 그냥 도드라져 있죠. 보통 요즘 들어서 현대차가 만들어 놓는 차들을 보면 주차 센서를 어떻게든 안에다 숨겨 놓습니다. 이렇게 절연띠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 안에 숨기기도 하고, 사실 이 차는 클래딩이 이렇게 많으니까 클래딩에다 숨기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숨기지 않고 굳이 여기 플라스틱 부품에다가 넣었어요. 원래는 이 헤드램프가 있어야 될 부분에 센서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헤드램프가 워낙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 센서를 넣지 못하고 이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헤드램프 접촉사고 나기 딱 좋은 위치에 딱 있거든요. 모서리 부분의 충돌 감지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작은 기둥 같은 거 있으면 긁을 수도 있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초음파 센서를 보통 아반떼 같은 차도 그렇고 자동 주차가 있는 차들은 이 측면에다가 센서를 하나 달아요. 근데 이 차는 측면에 초음파 센서를 못 달죠. 그래서 자동 주차는 넣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HDA2는 이 사방으로 앞에 범퍼 가장자리에 뒤쪽 범퍼 가장자리에 이렇게 레이더 센서를 넣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램프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레이더 센서를 넣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HDA2는 못 들어갈 걸로 보이네요. 뭐 HDA1도 충분히 괜찮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저는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 무척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예전에 코나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아쉽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 1세대 코나가 가진 그 독특한 디자인을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 있었어요. 왜냐면 1세대 코나 초기 버전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헤드램프하고 DRL이 이 위아래로 구분된 거, 이때도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프 체로키가 이런 디자인으로 처음 나와서 굉장히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요것뿐이 아니라 여기다가 또 헤드램프를 클래딩 안에다 집어넣었다는 거, 이게 코나의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였는데 이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이게 뭐야, 정체를 알 수 없는 디자인이 됐죠. 처음 디자인 공개할 때 요거 보세요. 와, 이 괴기스럽죠.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헤드램프가 지금 갈 곳을 잃고, 여기 크롬은 뭐야? 이 크롬은 뭐야? 아니, 정신 못 차리는 디자인이었죠. 그래서 오리지널 코나 이 초기 모델 당시로선 아주 파격적이고 정말 신선하고 업계가 정말 깜짝 놀랐던 디자인, 그 디자인의 특징을 다시 되살린 게 이번 코나의 헤드램프 그리고 클래딩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거 펠이 되기 전에 초기 코나 이 표현하는 이미지의 방향성이 분명했습니다. 강인하다 라는 디자인이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소형 SUV였죠. 그 전까지 현대차는 계속 소형 SUV 만드는 걸 거부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소형차 충돌하면 너무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소비자들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거다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소형 SUV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코나가 나오면서 소형 SUV를 처음으로 만들게 된 거죠. 그때 코나의 초기형이 내세운 게 작으면서도 강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승객들도 보호해줄 수 있고 차도 단단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이 러기드함, 그러니까 미식 축구 선수들 보면 헬멧 쓰는 거 당연하고 거기에 몸에다 숄더 패드, 뭐 체스트 패드, 엘보 패드 해서 뭐 빵빵하게 이렇게 패드를 막 붙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디자인을 그걸 자동차에다 적용한 거죠. 그 불안감을 우리가 씻어주겠다, 이 차가 단단하다, 작지만 굉장히 강인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코나 디자인은 그렇게 강인한 디자인으로 나온 거였는데요. 이 단단하고 강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건이 있으면 물건에다 뭔가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도 강해지는 거 맞는데, 근데 그 자체가 강하면 어떨까? 우리가 사실 레고 같은 걸로 조립한 이런 물건들 보면 이게 단단할 리가 없잖아요. 안 봐도 이게 약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조약돌 아니면 뭐 바위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형태만 봐도 굉장히 강하게 생겼잖아. 그게 뭐 단단할지 안 단단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단할 것 같아. 이게 디자인의 힘인 거죠.
이 표면이 매끈하고 이음매가 없고 그럼 이게 솔리드하다, 그러니까 이게 단단하게 꽉 차 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게 강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번 코나 디자인은 그걸 앞세워서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전 코나하고 비교해 볼까요? 이전 코나는 전면에 보면 이렇게 그릴이 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 있는데 이게 누가 봐도 플라스틱이죠. 앞부분 전체가 플라스틱이네. 이렇게 디자인이 됐던 거죠. 이 코나 페이스리프트는 그래서 디자인이 좀 망한 디자인이 된 겁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어.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이 앞부분이 지금 그냥 물렁물렁할 것 같잖아. 연약하고 물렁물렁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번 코나를 보면 전면부 전체가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여기 보면 범퍼하고 보닛 사이에 또 라인이 하나 들어가죠. 라인이 하나 들어가서 아이고 이 앞쪽이 플라스틱이구만 이렇게 느껴지는 그 파팅 라인, 그게 없어졌죠. 그냥 매끈합니다. 그리고 여기 심리스 호라이즌이라고 해서 램프가 이렇게 일자로 쭉 들어가죠. 이 일자 램프도 이게 끊어진 게 없죠. 끊어진 게 없는 데다가 이 파팅 라인에다가 이 심리스 호라이즌을 붙이니까 앞부분에서 이 아랫부분이 끊어진 느낌이 아니고 하나로 이어진 이 조약돌에 이 램프가 그냥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끊어진 부분이 끊어졌다고 느껴지지 않게 디자인된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앞부분 범퍼가 플라스틱처럼 느껴지지 않고 차체 철판처럼 느껴집니다. 한번 보세요.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 이게 테스트 차량이라서 지금 보닛과 앞부분 범퍼 이런 것들이 색이 서로 다른데 그러니까 구분되는 거지, 사실 이게 전체가 차체색이면 그럼 이 앞부분이 철판 일부인가 이런 느낌이 들게, 다시 말해서 이 전체적으로 매끈한 게 더 단단한 덩어리감처럼 느껴지는 디자인이고 조약돌 같은 디자인이 되는 거죠. 사소한 것들도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여기 엠블럼 같은 것도 굉장히 얇게 매끈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오닉이나 그랜저에 쓰였던 그 엠블럼 이렇게 만들어서 공기 저항도 줄여줄 수 있고 차가 미끈한 걸 더 강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추구하는 게 이런 거였나?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 차키도 그렇게 바뀐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현대차 차키 보면요, 사실 이 전체적인 실루엣은 이게 조약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 근데 그게 소재감이나 단차나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글씨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걸 좀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진짜 금속으로 해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속 느낌이 하나도 안 나는 크롬색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차라리 유광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전체를 다 반짝거리는 유광 검정으로 만들어줬으면 그럼 조약돌 같고 좋잖아요. 거기 글씨 같은 것도 좀 연하게 새기고, 아니면 뭐 전체가 다 은색으로 하거나. 디자인은 사실 조금 묻혀야지 그게 너무 뻔하면 좀 유치해요. 럭셔리라면 얘기가 좀 다르지. 코닉스에그 키 보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뭐 괜찮아. 인정. 뭐 루이비통 가방 보면 가방에 뭐 LV 막 써있어도 그래 인정. 근데 현대가 가방에 막 HHH 이렇게 있으면, 현대가 가방에다가 로고 플레이를 하면 이건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그래요.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조금만 좀 덜 도드라지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신형 코나, 이 키에서 봤던 그 느낌, 그 깎아놓은 조약돌 같은 그 느낌의 자동차다 라는 겁니다. 네, 주차장 사진을 보면요, 휠은 지금 두 가지 휠을 찍어주셨는데요. 풀옵션 휠, 차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반짝반짝거리는 휠입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휠이고 저 주행하는 저게 가솔린 휠인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약간 하이브리드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휠 디자인이에요. 반짝반짝해서 약간 스타리아 라운지 같은 거, 이런 휠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되게 화려한 휠이기도 하네요. 자, 근데 옵션을 빼면 옵션 빼면 이게 휠만 작아지는데 차가 확 죽어 보이죠? 이거 휠은 좀 큰 거 껴야 되겠다. 리어 스포일러도 눈에 띕니다. 루프 위에 있는 리어 스포일러, 예쁘게 생겼죠. 약간 이게 없으면 뒷유리창에 와류가 더 생기는 면이 있어요. 물론 아예 없으면, 리어 스포일러가 아예 없으면 뒷유리가 아주 난리가 나는데 리어 스포일러가 있어도 거기서 약간 와류가 생기죠. 이 안쪽으로 구멍을 딱 파놨어요. 리어 스포일러 밑에 이렇게 공기 구멍을 뚫어 놓으면 이 아래쪽으로 바람의 속도가 더 빨라져서 뒷유리창에 이렇게 비가 묻거나 뭐 먼지가 묻거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날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와이퍼로 최대한 닦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걸 텐데요. 그래도 아래쪽에 이렇게 와이퍼를 별도로 제공해주고 있네요. 좋습니다. 와이퍼가 있다고 해서 좀 어색할까? 저는 뭐 괜찮아 보여요. 서스펜션은 영상으로 찍어주셨는데 멀티링크를 사용하고 있네요. 원래 코나가 하이브리드는 멀티링크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멀티링크가 하이브리드라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멀티링크라고는 하지만 뭐 굉장히 막 고급스러운 그런 서스펜션이라기보다는 그냥 무던한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실내는 요 정도. 뭐 실내는 잘 안 찍어주셨네. 네, 실내는 요 정도인데 현대차가 공개한 실내 사진을 보면요, 이전 코나에 비해서 훨씬 넓어진 느낌이 들죠. 물론 조수석 시트가 수동인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뒷좌석 공간이 저는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전 코나는 머리 공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었죠. 시트도 너무 좁기도 했고. 그래서 이전 코나를 가지고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택시 뒷좌석이 좀 좁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택시 시장에서 코나 EV에 비해서 니로 EV가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이 코나 EV의 뒷좌석이 너무 좁았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번 신형 코나는 전고도 늘어났고 전장도 훨씬 길어져서 2열에 앉아도 큰 불편 없을 정도로, 어디 닿는 부분 없을 정도로는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인테리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 뭐 게임 끝났죠. 이 정도면 인정이다. 경쟁차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차를 시승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사실 아직 시승은 해보지 않았는데 기존까지 코나를 우리가 많이 타봤으니까 그 코나에서 크게 변화되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승해보면 다들 좋아하는 차긴 했습니다. 일단 수출용 위주여서 이 파워트레인도 꽤 좋았어요. 보통 경쟁차들 중에서는 약간 심장병이다 이런 차들도 있었는데 이 차는 그렇지 않았죠. 디젤이나 가솔린이나 다 터보 위주로 구성이 되고, 그래서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기도 했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팔리니까 서스펜션도 꽤 단단했습니다. 물론 어떤 소비자들은 조금 딱딱하다, 통통 튄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서스펜션을 튜닝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지네요.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서스펜션 튜닝이 좀 물이 올랐죠. 어느 정도 좀 가라앉으면서도 지나치게 넘어지지 않는 승차감 튜닝을 잘 해내는데 이번에 또 어떤 식으로 튜닝했을지, 시승은 저희가 가장 먼저 가서 아마 시승을 해보게 될 텐데요. 그거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영상을 매일매일 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정보로 우리 모카가 나날이 무럭무럭 커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